이번에는 장 마감 브리핑이랑 그리고 보고 있는 종목 또 다른 종목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상승해서 마감했고 코스닥은 2%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근데 장중에 보면은 급격한 하락세와 갑자기 또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증시 변동성이 왜 생겼는지 브리핑 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랑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장중에 급락했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중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영향으로 국내 증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장중에 그 김용범 정책실장 이 양반이 갑작스럽게 이제 그 AI 시대에 걸맞은 사회 정책과 노동 정책 그리고 초과세수를 활용해야 된다. 이걸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발언을 했어요. 언제? 장중에 몇 시에? 11시쯤 11시죠. 11시 28분 이때 기사가 나왔는데 이러한 기사가 나오자마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11시죠. 11시를 기점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원래 예전부터 있던 노이즈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왜 필요가 없냐? 물론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반등 나왔죠. 노이즈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급격한 반등은 일시적인 트리거로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약간 시장에서 투매를 던지고 싶은데 약간 빌미로 작용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 매수세를 개인들이 모두 소화하면서 오늘 2조 그리고 기관이 1.9조인데 1.9조 중에서도 ETF 자금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 자금이 거의 3조 넘게 유입된 걸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외국인이 4.6조 정도 4.6조 넘게 매도를 했지만 이 모든 걸 개인이랑 기관 자금이 모두 끌어올리면서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까 말씀드린 초과세수 이슈는 트리거가 될 수는 있지만 펀더멘탈을 공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오늘의 증시 변동, 어제하고 오늘의 변동성은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되고 나서 발생한 특수성이라는 거를 명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레버리지 상품은 기본적으로 2배 혹은 외국에서 런칭된 건 3배짜리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이 조금씩 흔들린다 하면은 여기서 투매가 나오잖아요. 급락이 국내 증시 기초자산이 삼성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서 급격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올 수 있고요. 혹은 반대로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되고 나서 5월달부터 변동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홍콩에서는 더 빠르게 상장한 걸로 아는데 일단 홍콩 자금도 그렇지만 국내에서 6월 초였죠. 6월 초에 출시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6월 달부터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이게 트리거가 될 수도 있었지만 어제부터 주목된 거는 이 부분 레버리지 상품 때문이다 라는 거를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세 문제예요.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시세 차익이 나잖아요. 시세 차익이 나오는데 이 시세 차익을 어떻게 하면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매년 하반기 혹은 연말쯤 되면은 맨날 불거져요. 그래서 11월 아니요 12월 이때쯤만 되면은 맨날 주가가 하락하고 혹은 상승하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하락세가 더 깊어지거나 이러한 모습을 하반기 갈수록 지켜볼 수 있는데 근데 올해는 6월 달부터 이러한 금투세 왜냐면 주식이 이때까지 괜찮았으니까
이거 오후에 나왔는데 어차피 이게 나왔던 건 그 전까지 지난주까지 괜찮았으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갑작스럽게 23일부터 주가 지수가 급락 나왔죠. 금투세 이야기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증시에서도 그 시장에서도 불안함을 느낀 거예요. 왜? 벌써부터 세금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트리거로 작용을 한 거지, 한 가지 이슈 때문에 막 그렇게 지수를 급격하게 끌어내린 요소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게 다 겹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로 포지션을 바꾸는. 왜냐면은 이게 그 하이닉스만 놓고 보면은 1년 차트잖아요. 1년 전보다 이때가 25만원이 안 됐어요. 최저점이 25만원이죠. 25만원 수준에서 300만원까지 오른 거예요. 근데 이 최고점 이거는 KRX 기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그 300만원이 안 찍혀 있는데, 우리 NXT 어제 NXT에서 300만원 찍었죠. 최고점 찍었어요, 하이닉스가. 그렇다는 거는 300만원 거의 10배 넘게 상승했잖아요. 10배 넘는 상승을 할 동안 사람들이 그 차익 실현을 한 사람도 많겠지만 안 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큰 손 자금은 거의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금들이 만약에 세금 문제가 불거진다 그러면은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단기 차익, 이 10배 이때 산 사람들 말고도 100만원에 산 사람도 있을 거고 200만원에 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200만원부터 하면 50%고요. 그리고 100만원부터 하면은 2배 같죠? 200% 같죠? 3배? 200% 동안 이제 사람들이 안 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단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매물부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러한 이슈들은 그냥 트리거예요. 그냥 빌미예요. 왜냐면은 시장은 항상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예를 들면 금리가 높아서 안 좋다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금리가 높다는 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왜냐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그 논리를 갖고서 똑같은 그 금리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막 어떨 때는 매파적인 기조를 갖다 붙이고 어떨 때는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갖다 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지금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쟁에 대해서 유가가 오르니까 이제 물가를 건드리고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그러면은 물가가 오르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럼 다시 또 이 사이클 돌아서 물가가 떨어질 거고 그럼 또 금리를 낼 거다. 이러한 논리를 갖고 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시각의 관념의 차이지 어떤 게 정답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은 항상 반복되어 오고 같은 논리, 같은 그 재료를 가지고 항상 반복한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반도체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디로 순환 돌지 그 부분, 그리고 지금 저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서 나중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 보안 관련된 이슈가 그 트럼프가 양자컴 관련된 걸로 어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엑스게이트 같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급등한 그런 모양새를 보인 적이 있어요. 급등했다가 뭐 내려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양자 컴퓨터 관련 쪽으로 그 자금이 돈 이유는 얘네들이 앞으로 양자 컴퓨터라는 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지금의 컴퓨터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보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안을 건드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복잡한 연산을 해결하는데 그러면 지금 슈퍼컴퓨터로 만든 보안이라고 하면
이 보안이 뚫릴 양자 컴퓨터로 손쉽게 뚫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하고 보안을 항상 같은 키워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럼 어떠한 보안 관련주를 보느냐 하면, 저는 최근 이제 오픈 AI가 알아서, 이제는 AI가 알아서 유지보수하는, 이제 보안에 대해서, 보안도 인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안을 AI가 하는 거예요. AI가 보안을 하는 그런 시대까지 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 국내에서 이제 중기부, 이제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도 털리고 있고요. 이제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올해 이제 중기부의 산하기관, 그러니까 여러 기관들에 대해 해킹 시도가 2,000건을 넘는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2,000건이 육박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러한 기조가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이제 롯데카드까지, 여기 자료를 못 준비했는데, 롯데카드 아니면은 다른 여러 엄청나게 많은 또 다른 카드사도 털렸던 걸로 기억하는, 어쨌든 이러한 카드사 같은 경우에 개인 신용정보, 쿠팡도 있죠. 이러한 데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관리해야 되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민감한 데이터도 많이 있고, 그런 데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요즘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듣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왜 나타나냐? 왜냐면 AI의 발전이 가속화되니까. 그래서 AI하고 보안 역시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양자 컴퓨터인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상용화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트럼프도 말했죠. 31년인가 그때까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그 말은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 없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AI하고 보안은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요. 일단 우선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느니랑 언제죠? 1월달에 파트너 한국은행 인공지능 전환 AX의 파트너가 되었다고 발표가 났는데, 이 배경으로는 여기 네이버에서 뉴로 클라우드 포 하이퍼클로버 X, 그러니까 하이퍼클로버 X라는 보안 기술력이, 이 기술력이 한은에서 좋게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보안 솔루션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보안 관련해서 보안 쪽으로 네이버도 괜찮다. 네이버는 금융 보안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번 구축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안과 데이터 관리가 필수적인 중앙부처, 아까 중앙 관련 정부기관 털린 거 보셨죠? 이런 데하고 이제 AX 확산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1월달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네이버 보안 시스템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핵심 모멘텀, 네이버 쇼핑이 지금 부각되고 있거든요. 원래는 쿠팡이 압도적 1등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쿠팡이 이제 2등으로 밀릴 처지가 되고 있다. 왜냐? 네이버가 쇼핑 부문에서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왜냐면 쿠팡은 노이즈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노이즈가 발생하는 기업들은 점유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요. 물론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애들은 대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카오톡을 쓰긴 하는데,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네이버 쇼핑 같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사람들은 그쪽을 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쇼핑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원래는 알리, 테무 얘네들이 엄청나게 그 저렴한 저가 상품을 가지고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을 공략하면서 쿠팡도 망할 거다. 이게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2년 전부터 그 쿠팡 망할 거다 이런 소리 엄청나게 많이 들렸잖아요. 근데 까놓고 보니까 품질 문제가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요. 이 품질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건 그 알리테무는 저렴한 상품을 살 때는 이걸 이용하지만 품질 중요한 걸 살 때는 그 쿠팡을 사거나 아니면 가끔 네이버를 쓰거나 그랬죠. 근데 이제는 네이버 쇼핑 부문에서 그 라쿠텐, 아마존의 스마트 스토어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해당 직무를 계속해서 채용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커머스 시장을 네이버가 먹기 위해 네이버가 여기에 그 이커머스 시장에 엄청나게 공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품질도 개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배송할 수 있게 배송 시스템도 개선 중에 있어요. 그래서 당일 배송 안 되더라도 다음날 배송하거나 그 배송 보장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서비스를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AI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쇼핑, 이커머스, 쇼핑을 합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 시스템도 개선하고 이제 AI까지 접목을 하면서 사람들이 더 구매하는데 더 편리하게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얘가 딱딱 알아서 맞춰주고 센스 있게 이런 것들을 옛날엔 사물인터넷 나오면서 그런 서비스가 미래엔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AI하고 접목시켜서 네이버가 쇼핑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거든요. 지금 쿠팡은 그런 서비스가 약간 미흡해요. 쿠팡은 약간 물류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1등인 거지. 이러한 여러 가지 네이버가 가진 장점을 쿠팡은 갖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쓸 연력도 없고, 제일 노이즈도 많고 정부하고 싸우고 있죠. 쓸데없는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쿠팡은 매출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반대로 네이버는 오르고 있죠.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 네이버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 주가가 크게 놓고 볼게요. 지금 저점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항상 거래량이에요. 이렇게 하락할 때에는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시장에서 24년, 25년 점차 관심이 없어졌죠. 없어지다 언제? 25년 말, 중순부터, 이때 25년 중순이죠. 이때부터 급격하게 사람들이 관심 있기 시작하더니 젠슨왕 엔비디아 CEO하고 회동한다는 소식에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폭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시점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부터 아마 바닥에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보안 시스템에 있어서 네이버만 한 데가 없고, 그리고 또 이커머스, 쇼핑 쪽에도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이버가 지난번에 이거는 후속 기사고 6월달에 엔비디아하고 젠슨왕이랑 회동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는 왜 젠슨왕이 회동을 했냐 그 부분 살펴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한국을 미국 외 지역, 그러니까 미국 외 지역 하면은 중국이 될 수 없어요. 중국 제외한 국가예요. 예를 들면 유럽, 일본, 아니면 인도, 아니면 동남아도 될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국가들을 다 살펴보면 안 보이네요. 여기 중국 제외, 그리고 1 유럽, 그리고 인도, 동남아, 이러한 국가들을 놓고 보면은 이 중에서 어느 국가하고 AI를 손잡을 수 있을까요? 일본 소프트웨어 기업, 눈에 띄는 기업 없죠. 유럽도 없어요. 인도는 지금 인프라부터 구축을 해야 돼요. 그 인재는 많은데 인프라가 진짜 낙후된 데가 인도잖아요. 그 동남아도 지금 뭐 딱히 얘네들도 인프라 구축 시급해요. 동남아, 인도는 일단 인프라 자체가 없어요. 일본이랑 유럽은 만들 수 있겠는데 인재가 없어요. 여기 인재가 없고 여기는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인도는 인프라가 없고 동남아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국, 특히 어디? 네이버는 강점이 그 AI도 하고 있죠. LLM 자체 LLM 모델가 그 모델이 있어요. 거대 언어 모델이 있는데 그게 하이퍼 클라우드, 그 네이버는 하이퍼 클로버, 그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클라우드, 그 하이퍼 클로버, 이거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하이퍼 클로버 X 뉴로 클라우드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AI도 되고요. 네이버는. 그리고 또 네이버는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있죠. AI하고 센터 있고, 그리고 자체 그 망이 있어요. 그 검색, 구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죠. 자체 망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지금 돈을 때려 붓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이 센터가 해결됐어요. AI 그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 하드웨어가 없는데 하드웨어를 엔비디아가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반도체 같은 그 루빈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면 데이터 센터를 더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I 모델 생태계를 더 거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 인프라 거점으로 한국이 선택됐는데 그 중에서도 네이버, SK는 반도체 쪽이니까 하드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를 네이버가 할 수 있고 하드웨어를 SK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젠수랑이 괜히 온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돼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둘 다 되는 나라는 중국 빼고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미국은 하드웨어가 안 돼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가 그 마이크론밖에 없잖아. 걔네들만으로는 지금 수를 감당 못하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리고 심지어 그 HBM 1등은 SK 하이닉스, 압도적 점유율. 지금 삼성전자가 뭐 치고 들어 올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자체의 매력도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젠슨왕 다음이 샘 올트먼이 한국에 오는데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그 카카오도 소프트웨어 하긴 하니까 만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카카오는 약간 떨어진다 보고 있고 네이버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지금 현재 압도적 1등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샘 올트먼이 이제 이거 25년도 사진인데 이제 그 양세 추가 협력, 이건 카카오고요. 여기 네이버 사업도 방문을 하기로 했죠. 이게 언제냐? 이게 6월달이었죠. 15일 과거형인데 갖고 온 이유는 명확해요. 그 엔비디아 그리고 오픈 AI CEO들이 왜 우리나라 CEO 그 중에서도 이제 하드웨어 CEO는 다 만났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CEO
그 네이버 의장을 만나는지 그리고 네이버 사업을 왜 방문하는지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는 네이버다. 네이버라 소프트웨어는 네이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카카오는 지금 아직까지 크게 주목받는 부분이 없어서 카카오 차트를 보면 카카오는 거래량 터지긴 했죠. 언제 25년 똑같이 25년 중순쯤에 터지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떨어져요. 왜냐?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잖아요. 아까 네이버는 거래량이 상승하잖아요. 카카오는 상승하지 않아요. 네이버 차트 다시 보여드릴게요. 거래량 증가 중순쯤에는 같이 똑같이 이때 똑같이 수급 들어온 거 확인하시죠. 그러고 나서 카카오는 주가가 떨어졌는데 네이버는 횡보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급락하고 그 엔비디아 CEO 만난다는 소식에 거래량 폭발하면서 주가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이 컵앤핸들 구간이에요. 지금 여기 박스 가둬놨죠. 컵 여기에서 N 한 다음에 돌파 나오잖아요. 그 돌파 나올 때 거래량 한 번 더 펌핑해주면 그때부터 돌파하는 흐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봐야 된다. 왜냐? 반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반도체가 맨날 가진 않아요. 엔비디아도 영업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매출, 실적, 순위 이거 한 70% 80%씩 맨날 올라가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했어요. 뭐 대비 그 다른 M7 기업들 대비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엔비디아 그 비교 분석하면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횡보 기간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그런 그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그 밸류에이션 가치가 4조 달러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엄청나게 그 부담이 된 거죠. 그 이상은 4조에 5조 달러를 넘기는데 4조 달러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 밑에서 산 사람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삼성 하이닉스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가긴 갈 거예요. 하지만 쉬었다 갈 수 있죠. 쉬었음 반도체가 될 수 있어요. 쉬었음 반도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가 쉴 때 어디로 가냐? 그 네이버로 갈 수 있다. 왜냐? 소프트웨어니까. 하드웨어 한번 갔으면 소프트웨어도 가야겠죠. 물론 지금 당장 안 가도 괜찮아요. 장기 추세는 우상향으로 바뀔 거니까. 왜냐? 저점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이때 고점 찍고 나서 횡보하는 이 시간대까지는 거래가 약간 시장에서 소외됐잖아요. 근데 작년 중순부터 시장이 갑자기 네이버를 살펴보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들을 앞서 말씀드린 브리핑에 다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이버를 한번 살펴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고요. 다음번에 새로운 영상이랑 그 재료들을 갖고 올 예정인데, 일단 제가 그 좋은 정보들을 드려도 이게 실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대응을 못 하잖아요. 대응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왼쪽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를 참고해 보시면 되세요. 저기 전화번호에 세력이라고 문자 하나 남기시면은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